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생충 시즌3 스타 라이브 톡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영화 진행을 맡은 영화전 기자 윤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생충의 주역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왠지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앉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스타라이브톡 올 때마다 항상 플래카드에 어떤 문구들이 써있을까 엄청 기대하면서 오는데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박 사장님의 기생충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운데, 네, 뭐 따봉, 주도, 뭐 지금 뭐 난리 났네요.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예매를 뚫고 오신 관객분들입니다. 개봉 하루 전에 먼저 기생충을 보러 오기 위해 와주신 반가운 관객분들이고요. 봉준호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봉준호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더더군다나 이제 첫 관객이시죠. 설레이네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즐겁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가족의 아내이자 엄마, 수신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뵙고 싶었어요.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도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 백수가족의 막내 기정역을 맡은 박수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연규역의 조여정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모델 이성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송강호 배우 뵙자마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날렵해지셨다고. 제가 칸에서 뵙고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얼굴살이 쏙 내려간 모습으로 또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지금 일정이 그만큼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기 위해 와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칸 영화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칸 영화제 소감 등등을 다 들으셨겠지만 현장에서 또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일단 칸 영화제 한국 최초 황금 종려상 축하드립니다. 이 박수는 사실 칸에서도 많이 받으시긴 했지만 한국 관객들이 쳐주시는 박수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박수일 것 같고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소감을 봉준호 감독님께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계속 좋은가 봐요.
되짚고 싶은 마음과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미 과거가 됐고 빨리 다음 작품을 향해서 돌진해야지. 두 가지 마음이 막 하루에도 열댓 번씩 뒤섞입니다. 네, 아직은 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쁨을 누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 팀 전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칸에서 송강호 배우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칸 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은 예술가 봉준호의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성숙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동의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을 제가 아주 단호하게 하셨죠? 저도 지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쎄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한 20년 동안 딱 20년이네요. 프란다스계라는 작품부터 이렇게 견지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고 우리 사회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봉준호의 진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한 이런 작품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지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영화적인 소통이 비로소 이제 한국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저력이 한국 영화의 저력이 드디어 칸 영화제에서 인정도 받고 또 관객분들도 오늘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점에서 한국 영화 전체의 진화가 아닐까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뿐더러 다들 오늘 영화를 보셨으니 더더욱 공감하실 말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칸에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드디어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느라 저도 굉장히 입이 간지러운 지경이었는데요. 기택의 가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택의 가족이 좀 굉장히 독특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 가족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족이 하는 행동은 범죄에 가깝긴 하죠. 네, 그 극중에 그 기유의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저는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위조랑 범죄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봉준호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상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윤리적 차원의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이 들킬 거라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설정은 구상하셨었나요? 이렇게 사실 나쁜 짓을 하잖아요. 예고편에서도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범죄죠. 근데 우리 배우들이 뿜어내는 약간 이 구수한 맛과 어떤 귀여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쓱 속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빨려 들어가게 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시나리오 구상할 때부터 이 가족들이 좀 정말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해요. 저 내년에 이 대학 들어갈 거예요. 이러잖아요. 저기 우식이가. 그래서 그런 약간 마치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계란 흰자처럼 이렇게 스르르르르 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엄청 큰 범죄를 범죄 구상을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자리를 열심히 구해보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된 것이라서 본인들을 스스로 합리화할 구석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또 이 가족이 하는 행동들이 조금 더 귀엽게 다가왔던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기생충의 스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기생충 속의 명장면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을 공개하겠습니다. 전원백수 가족의 가장 기택이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전원 백수라는 말 들을수록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픈 구석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단어 자체가 좀 귀여운 리듬감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 시놉시스에서부터 전원 백수라는 말을 직접 쓰셨어요? 저 이제 홍보 과정에서 나오게 된 이제 멋진 표현인 것 같고요. 멋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어쨌든 간결한 잘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 백수인 것 자체도 슬프지만 이들이 또 다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또 능력이 있어요. 기정이도 막 제주꾼이고 보면 저기 기우도 우식군도 영어 잘하고 문법 어휘 장문 그리고 맥도 잘 주시는데. 소리가 그리고 기택 충숙도 다 멀쩡하고 능력이 있는데 일이 없다는 그게 참 더 슬픈 일인 것 같네요. 시놉시스가 공개됐을 때 이 가족은 왜 자꾸 전원 백수가 강조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원 백수여야만 하는 이유가 영화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죠. 첫 번째 스틸은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기택, 백수 가장의 가장의 모습인데요. 기택은 직업도 없고 물론 이 가족 모두가 처음에 직업이 없지만 대책도 없어서 아내의 좀 잔소리를 감당을 하는 인물이죠. 근데 좀 태평해요. 항상 무계획이 계획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괴물의 강두,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아주 약간의 위험이 더해진 가장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전 했는데요. 그간 본 감독님과 함께 여러 차례 작품을 통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하셨잖아요.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과 달리 기택에게서만 느꼈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강호 배우님? 글쎄요, 기택은 참 이게 거울 같아요. 기택을 보면은 물론 처지는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처지에 살고 있지만 기택은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그리고 어떤 신념 같은 건 분명히 있으되 환경이나 살아가는 어떤 사회 구조가 녹록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딜레마의 어떤 빠진 인물 아닐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성취하고 사회적인 성취나 개인의 어떤 성취를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떤 비약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거울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그게 이제 매력이란 매력이죠. 우리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송강호 배우님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신다는 루머를 제가 요즘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워딩 하나 버릴 것 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답변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은 지금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오셨고 또 한국 영화계에 굵직하게 그어진 획들을 지금 함께 작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봉준호 감독님에게 좀 질투가 나는데요. 송강호 배우님 연기를 가장 처음 보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감탄할 만한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만 발견하신, 새롭게 발견하신 송강호 배우님의 어떤 얼굴, 놀랐던 지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영화 다 보셨으니까 영화에 많은 강호님 클로즈업이 있지만 특히 그 마지막에 인디안 모자 쓴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 손에 칼을 쥐게 되는 그 순간 무시무시한 순간인데 그 부분 표정이 아주 순간적인 0.1초 사이의 변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워낙에 즉각적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어떤 모멘트를 감정을 표현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저거 놀랐습니다. 그 표정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고 여기에서 만든 모든 배우들의 장면들이 그렇지만 송강호 배우가 만들어낸 그 장면이 사실 배우의 연기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
이 영화의 흐름 자체가 설득이 되지 않아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장면을 정말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택의 사진이 나온 김에 기택 가족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기택의 가족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할까, 이 가족이 가난한 건 알겠으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반지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처음 가족이 등장을 하고 그런 어떤 기후의 동선을 쭉 따라서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리고 가족의 면면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가난에 억울한 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부터 차단되는 것도 가난의 억울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이파이에 관련된 시퀀스 자체가 그것을 은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장면을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택 가족의 첫 등장은 처음부터 이 같은 모습으로 고민하셨습니까?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독님 요즘 하고 좀 다니셔야 소개해 주셔야겠어요. 네. 아닙니다. 아주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좀 요즘 습관적으로 어디 가나 와이파이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와이파이 암호로 이렇게 차단되면 되게 이상한 서러움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죠. 네. 그리고 또 그 암호를 찾는 장소 스팟이 또 되게 변기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실제 반지하 중에 그런 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구조가 정화조와의 압력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스팟에서 이렇게 남매가 올라가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매가 또 되게 닮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각도에서 옆에서 봐도 닮았고 여러분들 각도에서 봐도 되게 닮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사진관에 있는 가족 사진 저기 유리진열장에 있는 거 보면 딱 봐도 가족이잖아요. 얼굴 보면 닮았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영화에서도 그냥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남매, 기남매의 모습이 딱 그렇게 일부러 똑같이 쪼그려 앉은 자세, 카메라를 향해 똑같은 각도 그렇게 해서 딱 각인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는 오프닝이었고 처음에 또 최우식 군이 이제 기후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이렇게 거기 보면 햇빛이 살짝 닿아 있어요. 기후 머리에 실제 자연광으로 햇볕으로 찍은 장면인데 그게 어찌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그 반지하 집 안으로 햇볕이 드는 유일한 모멘트일 거예요. 처음에만. 그리고 햇볕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부잣집 가면 햇볕이 엄청나게 큰 유리창으로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햇빛에조차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느낌이기도 한데 시작하는 처음만큼은 한 조각 햇볕이 그래도 들어와서 기후의 머리에 닿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기택은 이제 기후의 가장 반대쪽 집 안쪽에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 그 위치도 이제 극과 극에 그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햇빛이 소중하게 드는 그 반지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눈 내리는 추운 비탄 없는 겨울의 반지하로 끝을 맺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 가족은 결국에 그 한 줌의 빛도 소유하지 못한 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스포일러 금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플래카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기생충이라고 되고 싶은 관객분 저기 계시고요. 네, 이번 스틸은 박 사장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물도 면면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인물이 무서운 짓을 한 번은 할 줄 알았어요. 첫 등장부터 뭔가 느낌이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쎄하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연교가 좀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게 걸리면 자기는 뭐 능지처참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요. 박 사장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을 떠보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택이 처음에 운전기사로 갔을 때 아닌 척하면서 테스트 주행을 시키죠. 아주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들고 테스트 주행을 시킨 인물이기도 한데요. 악인은 아니지만 사실 아주 호인도 아닌 것 같은 딱 그 미묘한 경계가 바로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식구들 중에는 좀 가장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성균 배우님 캐릭터 디테일을 좀 잡아 나가면서 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세요? 일단 캐릭터 설명은 대본에 너무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감독님 믿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잔 그것도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콘티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로 모든 캐릭터가 다 보여주는 뭐 이런 설정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다는 걸 제가 이렇게 부자 역할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많이 부자가 저한테 어울릴까 이게 좀 많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콘티는 감독님께서 그리셨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서 말은 이제 뭐 이거 테스트 뭐 주행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손에는 그게 무슨 회사 컵이에요. 어나더블이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컵에 커피가 찰랑찰랑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택이 컵을 틀다가 한 뭐 3방울 넘치면 뭐 탈락 뭐 이런 자기 기준이 있겠죠. 예민한 사람이죠. 예민하고 까다로운데 자기의 그 유려한 매너를 그걸 싹 커버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고 뭐 성균 씨 말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캐릭터의 느낌은 시작돼서 쭉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백미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두 남자의 장면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했을 때 딱 카메라 가면은 그때 이성균님의 표정도 되게 그 리액션 선을 넘은 거잖아요. 카메라도 이렇게 선을 넘는데 그 모멘트를 딱 받아들이고 근데 거기서 쉽게 화를 확 내버리지도 않거든요. 약간 이거 봐라 하는 식의 느낌으로 싹 미묘하게 넘어가는데 두 배우분들의 연기를 제가 뭐 현장에서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부자 역할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안 했었나?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오늘 처음이에요. 네, 이건 연기 리스펙합니다. 네, 중요한 대사이기도 하죠, 영화에. 그 이성균 배우님과 송강호 배우님은 사실 사적인 친분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적은 영화가 처음이죠. 근데 지금 방금 본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다른 두 가정의 집안의 가장인 이 두 사람이 붙을 때의 긴장감이 정말 속된말로 장난이 아닌 장면들이 몇 장면 있죠. 그 차 안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인디안 분장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느껴지는 굉장히 미묘한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기운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을 처음 작업하는 거라 좀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매번 선배님 뵐 때마다 술자리에서 만나다가 맨정신에 대화를 하는 게 좀 어색함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 전혜진 씨 같은 극단 출신이셔가지고 약간 처형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처같이 식구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기 같이 하면서 너무 설렜고 좋았고 맨날 감탄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이성균 씨를 지켜보는 송강호 배우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처형이 아니라 처남 속이 전합니다. 잘 보내주세요. 뭐 이성균 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 배우고 또 뭐 전혜진 씨도 이제 20여 년 같이 극단에서 쭉 봐온 정말 좋은 후배. 그래서 늘 정말 친형제처럼 지낸 그런 사이. 근데 어떻게 그저 우리 연기를 처음 해봐요, 그죠? 그래서 참 되게 미남이시고 젠틀하고 이런데 좀 잘 안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의외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림이요? 네. 좋았습니다. 네. 보는 저희도 좋았습니다. 네, 다음 스틸은 아마도 연교의 스틸일 것 같은데요. 스틸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스크린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조여정 배우님이 너무 아름답게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연교라는 인물은 진짜 극중의 표현대로예요. 영앤 심플.
네,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고 착해서 너무 잘 속아 넘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극중의 대사처럼 돈이 달인이라서 정말 이 사람에겐 구김살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순진무구한 매력의 소유자이지만 그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있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도에서 이게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걸음걸이, 말투, 혹은 뭐 옷 입는 거, 뭐 하는 장신구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룩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룩은 사실 저희 의상이나 분장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니까 맡겨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의상을 입거나 헤어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이 좀 따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배우는. 근데 또 거꾸로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우아한 걸음걸이나 이런 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이 엄마고 집안에서도 그런 막 여기까지 트임이 있는 스커트를 입고도 다리를 걸리고 앉아서 막 다리 떨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집에서 아무것도 안 볼 때는 그런 게 더 진짜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면접 기다릴 때도 다 차려입고 그렇게 어이없이 막 졸고 있고 엎드려서 이런 게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아하게 걷는 것보다.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팔자를 걷더라고요. 그 캠핑 옷 입었을 때 그래서 아 연교에는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러지 말아야지. 극중에서 영교는 차 안을 제외하고는 별로 좁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좁은 곳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의 풍경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우나실이 한 번 있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기택과 함께 갇히는 씬이 있는데 전혀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되게 묘한 성적인 긴장감 같은 거 느끼신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묘하게 그런 기운이 있다고. 근데 정말 미묘하게 묘하고 알아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택이 악수를 청하는 것 자체도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근데 또 막 싫진 않고 어떤 한 팀이 된 것 같고 어떤 비밀을 공유한 거에 또 선배님이 하시니까 하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고 작작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씬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씬으로 기택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선배님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서 하는 씬이다 보니까 사심 있잖아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 소식이 왔습니다. 인천 CGV에 약간 진행상의 문제로 이제 늦게 합류하신 관객들이 있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예. 인천 CGV 안녕하세요. 인천 CGV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리고 앞에 못 보신 부분들은 이후에 따로 별도로 보실 수 있게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가고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훈 시즌 상영관에서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스타라이브도 진행 중이었고요. 지금 조여정 배우님 답변 중이셨습니다. 그 연규와 그 기택이 사우나실에 갇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성적 긴장감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어요. 그쵸? 있으면 좋겠다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서로. 저는 그냥 보건위생의 관점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씻었냐고 물어보고. 저는 그 장면이 약간 그 영화 마더에도 이제 약간 그런 어떤 금기의 어떤 선이 아주 위태롭게 그 연출이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아주 고차원의 어떤 이 연출의 어떤 장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건 사실 이제 뭐 어떤 금기의 선이거든요. 그런 게 그걸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상상으로 지금 저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던져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저기 와닿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맞습니까, 감독님? 예, 그럼 또 그렇게 미묘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 손이 가서 이렇게 닿을 때 보면은
감사합니다. 미묘한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만화로 치면 막 이렇게 스파크가 빠직 나는 것처럼 두 분의 그 손놀림이 아주 절묘하시더라고요. 인천 중계가 연결되기 전에 그 조효정 배우님께서 송강호 배우님이 그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장면이다라고 하셔서 송강호 배우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네, 빠진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요. 다음 스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최우식 배우가 지금 산주경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스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고정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서 이 가족의 희망으로 떠오르잖아요, 기우가. 근데 각 중에서 보면 가장 크게 신경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건 기우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대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사람 역시 기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굴곡이 많은 인물인데요. 기우를 바라보는 최우식 배우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그 대답하기 전에 저 사진 괜찮아요? 아니 저 나중에 누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누가 올리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아니 우리가. 근데 이게 아직 저 주민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기우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안쓰럽고. 그래서 좀 너무 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환경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 하는 과정이 또 가끔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이제 저게 될 텐데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되게 딱했어요. 기우를 바라보는 우리의 딱한 마음 같은 게 최우식 배우의 연기를 통해 조금 더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어쩜 그렇게 배우들이랑 찰떡으로 붙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기우가 극중에 과외를 가르치는 다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전은 기세야, 기세. 무려 클로즈업이 된 장면이에요. 기세가 굉장히 강조가 된 대사였는데요. 현장에서 최우식 배우의 실전은 어땠습니까? 기세가 좋았나요? 어땠어요? 저는 기세가 항상 좋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기세가 제일 부족한 거. 항상 좀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현장에 워낙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도 그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기세보다 좀 더 장난도 치고 좀 더 열심히 좋은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제가 더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다행히 영화에는 기세가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세가 좋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생충은 가족의 이야기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좀 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본 감독님의 영화의 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개불 같은 영화에서도 변희봉생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강두 사이의 어떤 애틋함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면에 드러난 영화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괴물은 아버지와 딸의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마더는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서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영화가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아들이 보기에 좀 거부하고 싶은 대상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택과 기우의 관계가 본 감독님의 영화에 좀 독특한 결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자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평소에 가지고 계신 뭐 부자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반영된 영화인지도 궁금해요. 네, 뭐 평소에 제가 뭐 재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뭐 저와 아버님의 관계, 또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와 아들의 관계가 뭐 투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장작의 관점에서 접근한 건데 일단 기우 이 캐릭터가 참
이 아들내미가 좀 안쓰러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 최우식 배우가 뿜어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통 이렇게 젊고 이렇게 분노한 젊은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앵그리 영웅인데 이 영화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기우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난처해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그런데 그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또 그래요. 이게 이 충숙이 앞 그 남편을 그 기택을 대하는 것과 또 딸이 또 구박할 때 이런 모습 보시면은 근데 유일하게 기우만 이 아들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대접을 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우마저 없으면 아마 기택 집에서 버티기 되게 힘들 거예요. 단 10분도. 근데 이제 그걸 그 왜 기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직장도 없고 못난 애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아빠를 계속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것이 기우만이 가진 어떤 선한 마음, 그래서 이해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는가. 본인도 지금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해요. 아빠도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까지 아빠를 구박하면 아빠는 정말 집을 뛰쳐나갈지도 몰라라는 그야말로 그런 그 기우가 가진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둘이 알콩달콩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가족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지만 그 기우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슬프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두 가족의 이야기인 것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진한 러브레터처럼 보이기도 하는 마지막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스틸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원백수 가족의 똘똘한 딸 기우의 동생 기정이 등장을 했는데요. 좀 현실적이고 야무지죠. 이 가족은 어쩌면 기정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끌려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지고 당찬 딸인데 처세술이 뛰어나요. 그리고 기우 오빠